미국 CNN, KF-21 독주 시작. 놀라운 속도. KF-21 전투기 국산 엔진 특허 생산. DEGRECELSIUS 한국 엔진 공개. 미공군 극찬. KF-21 최초 양산 엔진 공급 계약 체결은 대한민국 자주국방과 항공산업의 획기적인 진전을 의미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5,562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2027년 말까지 엔진 40여 대를 공급하고 후속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이 아닌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독자적인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번 계약의 상세 내용과 기대 효과, 그리고 향후 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위사업청과 5,562억 원 규모의 KF-21 최초 양산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이 기간 동안 KF-21에 탑재될 F414 엔진 40여 대와 예비 모듈, 엔진 정비 교범, 현장 기술 지원 등 후속 군수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납품될 엔진은 KF-21 최초 양산 1차분에 해당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양산 종료 시까지 엔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간 축적한 항공엔진 기술로 KF-21 엔진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1979년부터 공군 F4 전투기를 시작으로 KF-5, KF-16, F-15K, T-50 등의 전투기 엔진을 해외 면허 생산 방식으로 공급해왔습니다. 이번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도 글로벌 항공엔진 기업 GE 에어로스페이스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창원 1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독자적인 항공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자주국방과 국가항공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KF-21 엔진 공급 계약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이번 계약은 국내 항공엔진 산업의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며 KF-21의 성공적인 양산을 지원합니다. 또한 글로벌 항공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5년간 1만 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한 기술력으로 KF-21 엔진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독자 항공엔진 개발을 목표로 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KF-21 엔진 공급 계약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력과 헌신이 자주국방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독자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자주국방과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대한민국은 항공엔진 기술의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항공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노력과 헌신이 앞으로도 이어져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2. 러 외무차관, 서방 압박 지속 시 더 강력한 수단 사용, 경고.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4일 현지 시간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CNN과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다. 사실상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보유국가의 참여나 지원이 있는 경우 이는 러시아에 대한 공동공격으로 간주된다. 는 내용 등을 포함해 핵교리, 독트린, 수정안을 승인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인터뷰에서 현재 지정학적 갈등과 관련해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냉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면서 서방,
특히 미국은 상식과 절제가 부족하며 핵심 국가 안보 이익을 방어하려는 러시아의 결의를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했다. 지난 2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대인 지뢰 등 7억 2,500만 달러, 약 1조 원 상당의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는 데다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이를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를 비판하듯 군사적 긴장 고조의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이 모든 것은 미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면서 무능력한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무한정으로 압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더 강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이라면서 즉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추세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는 서방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주장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랴브코프 차관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 트럼프 당선인 측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듣겠지만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면서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과 관련해 타협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양국의 입장이 양립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오레시니크 계암나무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의 결정이 없었다면 우리 손에 없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냉전 종식의 토대를 마련한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에서 미국이 트럼프 집권 1기 시기인 2019년 탈퇴를 선언하면서 러시아가 새로운 탄도미사일 무기를 개발하게 됐다는 것이 랴브코프 차관의 설명이다. 3. 나토 가입의 어떤 안전보장 방안도 거부.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 부다페스트 메모랜덤 서명 30주년을 이틀 앞두고 낸 성명에서 나토 가입 외에 다른 모든 안전보장 방안은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무부는 부다페스트 각서의 쓰라린 경험을 뒤로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정회원 가입 외에 어떤 대안이나 대리인 또는 대체물에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는 3에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있다. 안드리 시비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회의 참석에 앞서 방공체계 최소 20기 이상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대공 미사일 호크, 나삼스, NASAMS,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를 공급해주면 세 번째 겨울 전쟁을 앞두고 러시아 공습을 격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회의 기간 중 나토 동맹국으로 초청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지만 나토 내부적으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다페스트 각서는 1994년 12월 미국과 러시아, 영국이 국경 및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소련 시절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과 프랑스는 별도의 문서를 통해 이보다 낮은 수준의 안전보장을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부다페스트 각서에 서명한 미국과 영국, 이에 합류한 중국과 프랑스, 핵확산금지 조약 NPT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협박 시도에 맞설 수 있도록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4. 미 합참의장 러 총참모장 2년여 만에 통화, 긴장관리 방안 논의 4일, 현지 시간, 일간 뉴욕타임스, NYT 등에 따르면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은 지난달 27일 브라운 합참의장과 통화를 하면서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관리할 방안을 포함 다양한 안보 이슈를 논의했다.
특히 그는 통화 엿새 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지역 산업단지를 겨냥해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오레니시크 헤이즐넛 계암나무를 발사한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조처로 미국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사정거리 300km 위 에이테크스 ATACMS 탄도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공격이 이뤄진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표면적으로는 강력 반발하면서 고위급 물밑 접촉을 통해 수위 조절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브라운 합참의장 측 대변인은 NYT의 취재가 시작되자 러시아 국방부의 요청으로 통화를 한 것이라면서 게라시모프 장군의 요청에 따라 브라운 합참의장은 통화 사실을 먼저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과 브라운 합참의장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분쟁을 포함해 여러 세계적 지역적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전까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와 대화를 나눈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첫 해인 2022년 10월 마크 밀리 당시 미 합참의장과의 통화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러시아와 서방의 전면전 우려가 커지던 상황이었다고 NYT는 짚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허용으로 우크라이나가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되자 러시아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핵무기 사용을 더 쉽게 하는 방향으로 핵교리를 개정한 데 이어 핵탄두 탑재용으로 개발된 미사일인 오레시니크를 우크라이나에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 오레시니크의 정확한 재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 모두 IRBM으로 지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정거리는 3,500km로 추정된다. 유럽은 거의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지만 미국은 알래스카 등 일부만 들어간다.